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수업은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3D 맥스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과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맥스를 켜면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3D 맥스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고요. 저 이쪽 보시면은 요 부분이 메인 메뉴, 요 부분이 메인 메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여기 요 부분이 메인 툴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뷰포트, 여기가 커맨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곳. 이 부분은 씬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뭐 지오메트리 또는 쉐이프, 라이트, 카메라 등등을 뭐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굳이 뭐 필요가 없다면 꼭 안 보셔도 돼요. 이런 부분을. 자, 이거 이렇게 여기 점선 보이죠? 점선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놓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X표를 눌러서 끌 수 있어요. 그러면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X, Alt X를 누르면, 자, 2021에 오면서 이 단축키들이 조금 변형이 된 게 있는데, 요 단축키는 컨트롤 Alt X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뷰포트를 전체적인 크기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어, 다시 한번 컨트롤 Alt X를 누르면 원래 메인 툴바와 함께 커맨드 패널이 다시 보여지게 되고요. 이 컨트롤 Alt X 같은 경우는 내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모델링하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나 이 화면만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Alt W를 눌러서 이렇게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을 하시고요. 아이콘은, 해당 아이콘은 여기 요 부분, 요 버튼이에요.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뷰포트가. 요 부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Alt X를 눌러서 보다 더 큰 화면으로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컨트롤 Alt X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Alt W를 누르게 되면 나눠져 있던 뷰포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메인 툴바로 오시게 되면 여기는 언두와 리두, 단축키는 컨트롤 Z. 내가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다 라고 하면 컨트롤 Z를 통해서 다시 돌릴 수 있고, 컨트롤 Y를 통해서 다시 아까 원위치를 시킬 수 있겠죠. 컨트롤 Z 되었던 그 언두 되었던 오브젝트의 변형을 컨트롤 Y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언두와 리두, 컨트롤 Z, 컨트롤 Y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처음 세팅을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즈, 프리페어런스에 들어가서, 자, 씬 언두 레벨이라고 해서 지금 20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를 50으로 올리겠다 라고 설정을 해 두시면 컨트롤 Z가 50단계로 저장이 되겠죠. 원래는 20개밖에 안 되는 그거를 50개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커스터마이즈에 프리페어런스, 제너럴 씬 언두에서 레벨 값을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올리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프리페런스에 들어왔으니 요거 말고 또 파일에 보시면 여기 오토 백업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토 백업. 오토 백업은 어떤 기능이냐면 가끔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잘못된 연산을 수행해서 3D Max 프로그램 자체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꺼지는 경우를 얘는 오토 백업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꺼져도 그 앞에 있는 파일, 오토 백업 파일을 불러와서 살릴 수 있는 거죠. 단계가 10단계로 기본적으로 3회 5분씩 저장이 되어 있는데 백업 인터벌이라고 해서 얘는 5분에 한 번씩 저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얘를 뭐 손이 빠르다면 3분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3분에 한 번씩 이제 저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아니면은 10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내가 넘버 오브 오토 백업 파일을 뭐 10으로 해놨다. 그러면 100분간의 저장 파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5분 단위로 해서 10개 정도 해놓는다면 50분간 작업했던 오브젝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놓고 자,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있는 게 메인 툴바에 여기서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등 뭐 이런 버튼도 있고 오브젝트를 뭐 선택하는 이런 툴도 네모 박스를 선택하거나 라쏘 툴처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죠. 포토샵에 있는 툴바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 메인 툴바에 이렇게 쭉 있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곳이 뷰포트. 뷰포트는 탑뷰와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뷰포트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뷰포트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바닥 툴처럼 뷰포트를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는 뷰포트가 이동하는 거지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브젝트를 이동하려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옮기는 것은 무브가 아닌 뷰포트 이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뷰포트는 여기 마우스 커서 위치 센터쯤에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뷰포트의 크기를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리셋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상태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 뷰포트의 경우 이 레이아웃을 뭐 다르게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뷰포트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서 뷰포트 레이아웃 가시면은 뭐 두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퍼스펙티브를 크게 보고 탑뷰, 프론트, 레프트로 이렇게 나눈 상태 뭐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레이아웃으로 쓸 수도 있고 기본 형태의 레이아웃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탑뷰, 프론트, 레프트가 있는데 요 뷰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글자 탑이라는 요 글자 탭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은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커서가 뷰포트 안쪽에 있을 때 V키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뷰포트를 뭐 또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편한 대로 이거는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탑뷰의 단축키는 T, 프론트는 F,
left는 L,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뷰포트 맥시마이즈 토글은 단축키가 다시 Alt W 활성화하고 있는,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뷰포트의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이렇게 쳐지죠. 내가 뷰포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쳐지는데, 요거를 뷰포트를 활성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퍼스펙티브를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퍼스펙티브를 클릭해 놓고 Alt W 누르시면 이렇게 맥시마이즈 토글로 해서 한 화면을 크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탑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T, 프론트는 F, 레프트는 L, 이렇게 눌러서 원하시는 대로 뷰포트를 바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Alt W 상태에서 뷰, 뷰포트 컨피그레이션, 여기서 레이아웃으로 와서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줄 뷰포트마다 이렇게 틈새가 조금씩 있는데,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변하죠. 원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리셋 레이아웃 해주시면 제일 처음에 꺼냈던 레이아웃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본인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냥 스탠다드, 제일 처음 이제 있던 이 형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여지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 뷰를 와이어 프레임 모드라고 하고요. 이게 쉐이딩 모드. 단축키는 F3번.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모드가 되죠. 다시 한번 F3번을 누르면 쉐이딩 모드가 돼요. 쉐이딩 모드에서 나는 와이어를 좀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F4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쉐이딩 모드에서 와이어가 나타나는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단축키는 F4번. F4번은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쉐이딩 모드에서 F4번을 눌렀을 때 적용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뷰포트를 줌인, 줌아웃 하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줌 버튼이 있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 위로 올리면 줌인, 아래로 내리면 줌아웃. 그런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마우스 휠 스크롤을 위로 올렸을 때는 줌인, 아래로 내렸을 때는 줌아웃. 그리고 컨트롤, 알트,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렸을 때와 아래로 내렸을 때 또 줌인, 줌아웃이 된다는 거. 그리고 회전은 보통 탑뷰나 프론트, 레프트에서는 회전을 잘 하지 않고 퍼스펙티브에 와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회전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은 상하, 위아래는 상하, 왼쪽, 오른쪽은 좌우로 이렇게 뷰포트가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Alt,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 버튼에 보시면은 여기 All 서브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클릭하고 이렇게 돌려보실 수 있어요. 이게 클릭해서 하면 작업 속도도 느려지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Alt, 수일 버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커맨드들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요 화면 가득 요 오브젝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하고 Z 키를 누르면 이 화면에 꽉 찬 상태에
뷰포트에 꽉 찬 상태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카메라가 확대해 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Z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도 있을 수 있죠. T폿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씬 안에 T폿이 4개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Z키를 누르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씬 안에 있는 오브젝트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나는 요 지금 내가 이 선택하고 있는 요 황금색의 주전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Z키를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뷰포트에 꽉 채워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마우스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손바닥 툴처럼 뷰포트를 이동해서 볼 수 있는, 이거는 마우스 버튼을 그냥 누른 상태예요.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자, 이제 요 탑뷰와 프론트, 레프트에 대한 좀 움직임에 대한 것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자, 이 뷰포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탑뷰는 위에서 본 모양, 프론트는 정면에서 본 모양, 레프트는 측면에서 본 모양, 그리고 퍼스펙티브는 그러니까 3면에서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델링을 하나 불러와서 보면은 리스트 레이아웃,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폰은 좀 끄고 헬퍼도 좀 꺼놓고, 퍼스펙티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그냥 그리드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드를 켜는 방법은 단축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드 안 보고 싶다, 그럼 다시 G를 누르면 그리드가 꺼지겠죠. 캐릭터를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 퍼스펙티브에서 Alt W,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 버튼 위로 또는 아래로, 또는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위로 아래로 내렸을 때 줌인 줌아웃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회전은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쉐이딩 모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디폴트로 지금 쉐이딩 모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플랫이라든지 블랙 컬러라든지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없이 매핑된 상태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이런 플랫 같은 경우는 카툰 렌더링 형태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는 라이트가 들어가서 기본 라이트가 있고 섀도우가 이렇게 깔리는 이런 상태. 보통 게임에서 얘기하는 손맵, 손으로 이렇게 매핑을, 디퓨저를 다 그린 오브젝트들, 리소스들을 볼 때는 디폴트 쉐이딩이 아닌, 그러니까 라이트가 없는 상태에 플랫 컬러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우리가 그려놨던 하이라이트라든지 섀도우가 전체적으로 매핑 형태로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매핑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디폴트 쉐이딩에서 유즈 디파인 리드 했는데, 이걸 스탠다드라든지 하이 퀄리티로 올렸을 때는 좀 더 계산을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해서 그림자라든지 이런 표면에 대한 깊이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뷰포트 상에서, 이거는 본인의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 카드가 좋다면은 좀 더 잘 나온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좀 더 잘해주고요. 그래픽 카드 성능에 따라서 얘를 좀 더 간소화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명심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뭐 스탠다드 또는 유저 세팅에서 또는 뭐 플랫 컬러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뷰포트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파일 리셋해서 돈 세이브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커맨드 패널, 여기를 커맨드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는 크리에이트 패널과 모디파이 패널, 하이라키 패널, 모션 패널,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모델링 상태에서는 보통 모델링 매핑은 크리에이트와 모디파이 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커맨드 패널 크리에이트를 보시면 지오메트리를 선택할 수 있고, 지오메트리는 도형이죠, 도형. 도형에는 기본적으로 박스랑 스피어, 콘, 이러한 도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난 얘를 편집하고 싶다 라고 뭐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여기 모디파이에 가서 수정이죠, 수정 탭에 가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뭐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50, 가로 세로 50, 높이 50을 만들면 정육면체에 이런 것들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그먼트를 좀 나눠주고 싶다. 시그먼트를 나누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요 형태에서는 보이지 않죠? 요럴 때 F4번 또는 F3번을 누르시면 와이어프레임 모드 또는 쉐이딩 모드에서 F4번을 눌러서 면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피어도 한번 보면 크기와 시그먼트는 이 스피어를 만들 때 몇 개의 면을 써서 몇 등분을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반원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조절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여기다 집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텐트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기본 도형 자체를 이렇게 좀 변형해 놓고 얘를 컨버트, 폴리를 통해서 인셋 해서 엑스트루드라든지 이런 걸로 면을 삭제해서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면을 내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브젝트를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컨버트 폴리로 이렇게 변형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선택해 놓고 챔퍼, 면을 이렇게 좀 나누는 거죠. 챔퍼 해놓고 이 면들만, 닿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면들만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꺼내서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해봤던 큐빅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도형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게 create에서, 그 말은 이 기본 도형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기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자동차를 만든다, 뭐 이걸 박스에서 시작할지 또는 실린더에서 시작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를 뭐 폴이라든지 메쉬라든지 그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뭐 컵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무브나 로테이트, 스케일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을 가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 크리에이트 이런 부분에 뭐가 있는지,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또는 스탠다드 말고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에서 확장되어 있는 여기에는 어떤 도형들이 있고 있는지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오브젝트를 모델링 할 때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 도형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리셋하고, 일단 오브젝트는 무조건 탑뷰에서 밑면이 생성되게끔 생성하는 거예요. 자, 박스를 그리겠다. 박스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밑에 면의 크기를 만들고, 클릭을 뗀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높이 값을 만들고, 다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오브젝트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활성화됐던 게 꺼지죠. 활성화를 안 끈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 클릭을 하면 다시 또 계속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이 활성화를 꺼주시면 돼요. 자, 다시 탑뷰에서, 이거를 왜 탑뷰에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탑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것과 프론트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변형에 가가지고 오브젝트의 높이를 변형을 해보면 얘는 프론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레프트에서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보이죠. 우리는 높이라고 만들었는데, 맞죠? 근데 탑뷰에서 만든 오브젝트는 보면 높이를 올려보면 높이 값으로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로 세로의 넓이와 높이 값이 다른 뷰포트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XYZ라는 이 좌표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도형은 무조건 탑뷰에서 오브젝트를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탑뷰에서 다시 박스는 해봤으니까 콘을 클릭하고 탑뷰에서 밑면 클릭 드래그로 밑면을 만들고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 뗀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윗면의 넓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난 원뿔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쭉 다 당겨서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이 활성화를 꺼주면 되는 거죠. 자, 박스와 자, 스피어, 그리고 지오스피어, 실린더, 튜브. 자, 튜브는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하나 만들고 클릭을 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깥쪽 면 또는 안쪽 면을 만들어서 클릭, 그리고 높이 값을 만들면 튜브가 완성되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얘는 도넛 형태의 오브젝트, 피라미드, 티폿, 그리고 플랜. 플랜은 그냥 이렇게 평평한 바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텍스트는 생성시켜놓고 모디파이에 가셔서 여기 텍스트에서 S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은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자, 요게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의 도형, 기본 도형들. 눌러서 익스텐디드 파라미티브 와서 자, 여기는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템퍼 박스. 박스인데 모서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 템퍼 실린더도 마찬가지고 실린더 형태인데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 놓은 오일 탱크. 처음에 보면 어떤 형태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 탑, 프론트, 레프트 다 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리셋하고 퍼스펙티브를 다 키운 상태에서 자, 익스텐디드 선택해 놓고 챔프 박스 아랫면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F4번 눌러서 와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오일 탱크도 마찬가지. 아랫면 만들고 윗면 만들고 높이값 이렇게 만들어주고, 캡슐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두 개의 초절자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모디파이에 가보면 스핀들 이런 것도 있고, L자 벽, 높이 만들고 두께 만들고, 다음 C자 벽, 높이 만들고 두께까지 만들어주고. 링웨이브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이펙트 같은 거 할 때 쓰는 오브젝트인데 모델링에서는 잘 안 써요. 알았죠? 자, 이렇게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까지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쭉 알아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초절자 모디파이에 와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수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 메인 툴바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